반상이 신들의 전쟁 제18기 맥싱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이 순항 중입니다. 지난 14일 2015년 결승전의 두 주인공 홍성지 구단과 최철한 구단이 준결승 진출을 두고 한판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미 맥신배에서 3번의 우승컵을 차지한 바 있는 최철한 구단. 이에 맞서 홍성지 구단은 2년 전 역전패를 서력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워왔는데요. 초반 접전 끝에 우세를 빼앗겼던 홍성지 구단. 최철한 구단의 미흡한 좌변 처리를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아옵니다. 하지만 의욕이 지나쳤던 탓일까요? 우변에서 상대의 집을 부수는 데 주력한 사이 최철한 구단의 중앙 맹공에 밀려 결국 최철한 구단의 2집 반승으로 대국이 종료됐습니다. 어떤 선수가 올라와도 자신 있지만 오랜만에 이창호 구단과 또 예전에 펼쳤던 명승부를 다시 펼쳐보고 싶습니다. 네. 20일 치러진 8강 세 번째 경기에선 윤준상 구단과 원성진 구단이 만났습니다. 9승 6패로 상대 전적은 윤준상 구단이 앞서는 상황. 게다가 올해 들어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윤준상 구단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결국 윤준상 구단이 252수 만에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4강에 남은 자리는 단 하나. 27일에 열릴 이창호 박정환의 신구 최강자 자리에서 그 주인공이 가려질 텐데요. 제18기 맥싱커피배 입신 최강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기전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8강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김지석 구단과 신진서 6단의 8강 첫 경기. 소일기로 정평이 난 두 기사는 2015년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았는데요.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신진서 6단이 앞서 있었습니다. 중반까지 조심스러운 견제로 이어지던 이 대국은 김지석 구단이 하변의 흙집을 부수며 살아난 순간 균형추가 백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단 지금 백이 연타를 하게 되어서는 안에서 사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다음에 흙이 그냥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난한 또 개갑바둑이 되겠네요. 귀를 다 차지한 겁니다. 흙은 그 대신 여기에 발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 206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둔 김지석 구단은 4강에서 윤준상 허영호전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18일에 열린 8강 두 번째 경기에선 이동훈 8단과 신민준 5단이 만났습니다. 2014년 이후 2년 반 만에 마주 앉은 두 선수.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이동훈 선수가 앞서 있었는데요. 공격적인 태세를 숨기지 않은 이동훈과 끈질기게 달라붙는 진념의 화신 신민준. 도장 선후배의 8강 대결은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생각보다 네. 먼저 끼우고 여기를 결행하니까 자, 신민주 선수가 마지막. 포기할 법도 한 장면이었는데 네. 승부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섯. 그래서 지금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찍으면 이성 해설위원이 또다시 흥분 상태가 된 것 아니, 같은데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잡으러 왔을 때 모양 자체가. 근데 여기를 먼저 끼운 다음에 이곳을 먼저 끊어놓고 하니까 하나. 백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 버리네요. 전기 우승자를 맞아 207수 만에 불계승을 거둔 신민준 5단은 안국현 안조영전의 승자와 4강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제22기 GX 칼텍스배 프로기전 남은 8강 경기는 오는 4월 13일에 이어집니다. 한중일 대표 영재들이 격돌한 제5기 합천군 초청 하천석 국수배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이 막을 내렸습니다.
14일 열린 제1국에선 중국의 쉬자양 5단과 일본의 히로세 유이치 초단이 만났는데요. 흑이 9집을 이겼는데요. 9집을 이겼는데 이 개가를 하면서 요 한 점을 뜯겼기 때문에 10집을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4집이 생겼어요. 4집이. 네. 근데 6집이 됐거든요. 6집이 됐는데 지금 흑의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여기서 2집을 하게 되면 한 집 반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최하 한 집을 한다 하더라도 반집을 네. 이기는 것이 되겠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양은 제가 볼 때는 최하 한 집은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기면 한 집 반이고 적게 이겨도 반집은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 끝내 그쪽에서 조금 이상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흑이 마지막을 메웠습니다. 흑이 반집을 졌나 봅니다. 계속 시자양 선수가 히로세 유이치 선수를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준 쉬자양 5단이 히로세 유이치 초단에게 극적인 반집승을 거두며 우승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이튿날 치러진 제2국에서 히로세 유이치 초단은 한국의 설현준 3단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입단한 10대의 신예로 제1국에서 만만찮은 전력을 보여준 히로세 유이치 초단이었지만 설현준 3단과의 대국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결국 제2국은 213수 만에 설현준 3단의 흑불계승으로 끝났고 히로세 유이치 초단은 2패를 기록합니다. 각각 1승씩을 거둔 쉬자양 5단과 설현준 3단이 제3국을 통해 우승자를 가리게 된 상황. 중반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설현준 3단은 전세 회복을 꾀했는데요. 지금 설현준 선수가 세차게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나요? 네, 그만 잡아도. 해야지. 그렇네요. 네, 이걸 사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설현준 선수 왜 여길 둬요, 지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욕심을 내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말 표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설현준 선수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울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두니까 저 같으라도 지금 이건 끊어가지고 싸우고 싶어요, 지금요. 승부입니다. 결국 193수 만에 쉬자양이 흑불계승을 거두며 제5기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재바둑대회와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을 마친 제5기 합천군 초청 하찬석 국수배 바둑대회는 오는 4월 10일 정상대 영재의 대결로 대단원을 장식합니다. 당대 최정상 박정환 구단과 영재바둑대회 우승자 설현준 3단의 기념대국은 바둑TV를 통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바둑계에 페어바둑의 바람을 불러온 제7회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4, 15일 양일간 열린 이번 예선전에는 73개 팀이 참가했고 본선 시드를 받은 16개 팀까지 무려 89개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사상 최다 팀 참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남녀 2인 1조로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이 프로기사여야 하는 것이 이 대회 참가 규정인데요.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 중 7개 팀은 프로팀, 9개 팀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조합으로 높은 예선의 벽을 넘었습니다. 제7회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은 기존의 제한시간 방식을 변경해 피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매수를 둘 때 남은 제한시간에 지정된 추가 시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 사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전자의 흥미가 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페어바둑 최강팀을 가릴 제7회 S집의 페어바둑 최강전 본선대회는 오는 4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대회 2연패의 박승화 최정조가 박승화의 군입대로 해체된 올해 새로운 최강 페어가 등장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의 사학 명문 4개 대학이 연세대에서 바둑교류전을 열었습니다. 2017 와세다, 고려, 게이오, 연세대학교 바둑교류전이 바로 그 행사였는데요.
양국의 대표적인 사학 명문들이 수담을 나눈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연세대와 게이오 대학은 2008년부터, 고려대와 와세다 대학은 2007년부터 각각 바둑 교류전을 치러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9월 4개 대학 연합 행사 개최를 결의해 올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4개 대학이 교류하게 되었다는 것의 첫 번째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그 한일 간의 4개 대학 교류전이 앞으로는 이제 중국과 대만까지도 이렇게 폭을 넓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는 단체전 3회전으로 진행됐는데요. 1회전은 전통대로 고려대와 와세다대, 연세대와 게이오대가 맞대결을 펼쳤고 2회전은 상대를 바꿔 진행했으며 3회전은 대학연합의 한일전 양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세 사람이랑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바둑도 졌지만 재미있었어요. 초반에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상당히 실수를 해가지고 운 좋게 이기고 또 프라인으로 바둑을 줄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런 것도 정말 새롭게 친구도 만들고 바둑도 보면서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대국 결과 1회전에선 와세다대와 연세대가 각각 승리를 기록했고 2회전에서는 고려대가 승리를, 연세대와 와세다대는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연합전으로 치러진 3회전에서는 승점 4점 차이로 한국팀이 승리했습니다. 2017 와세다, 고려, 게이오, 연세대학교 바둑교류전은 앞으로 꾸준한 교류를 약속하며 훈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기원에서는 바둑교육을 위한 뜻깊은 협력이 공표됐습니다. 바둑교육 활성화와 바둑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기원과 한국기원 단체 총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양측 주요 인사와 조은현 의원도 함께해 협약식을 축하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바둑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에 합의했는데요. 한국교총은 대한민국 교원 16만여 명을 회원으로 보유한 전국교원 대표단체로서 한국기원은 교원 대상 바둑 보급을 통해 바둑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학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바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7일 한국기원에서 바둑 국가대표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오로바둑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바둑의 명가 세계 사이버 기원이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에 써달라며 후원금 1억 원을 쾌척한 자리였습니다. 성적이나 여러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저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훈련에 정진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원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한국기원의 자회사로서 최근에 한국 바둑이 위상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세계 최고가 되는데 약간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한국 바둑의 부흥이 더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중반전에 승부처가 될 6라운드 첫 경기는 인제 하늘내린과 충남 SG골프가 만났습니다. 올 시즌 시작 전 우승 후보로 꼽혔던 두 팀이지만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 2승 3패의 충남 SG골프와 1승 4패의 인제 하늘내린 두 팀 모두 주장의 부진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첫 승점은 최강 외국인 용병 루이나이 웨이가 따냈습니다. 인제 하늘내린의 박태희를 맞아 중앙 몸싸움에서 위기를 벗어난 루이나이 웨이 구단은 박태희의 반격을 노련하게 피하며 245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뒤이어 끝난 장고대국에선 충남 SG골프의 송혜령이 블루를 뿌리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애초 위기에 빠진 쪽은 상대 오유진 5단이었지만
한 수의 패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고 143수 만에 오유진의 흑불계승으로 끝나 양팀은 1점씩 승점을 나눠갔습니다. 팀의 승패가 달린 마지막 한판. 부진에 빠진 충남 SC골프의 박지은과 더 깊은 부진에 허덕이는 인제 하늘내린 이영주의 대결이었는데요. 박지은이 220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두며 팀의 승리를 안겼고 이영주를 개인 6연패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절반의 승률을 기록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우승 후보가 승률 50%를 기록하기까지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충남 SC골프 박지훈과 루이나이웨이가 활약한 결과 인제 하늘내린을 2대1로 제압합니다. (6라운드) 두 번째 경기. 전기 우승팀 서울 부강약품과 서귀포 70리가 만났습니다. 오더로는 서귀포 70리가 유리해 보이는 상황. 주장 오정아가 상대 3주전 김미리를 막아내고 무서운 상승세의 조승아가 올 시즌 세 번째 출전에 불과한 문도원을 제압한다면 서귀포 70리의 1승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요. 첫 승점은 서울 부강약품의 최정이 따냈습니다. 입단 7개월 차에 불과한 장혜령. 최정에게 주눅들지 않고 잘 버텨냈지만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랭킹 1위의 순발력 앞에 183수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서귀포 70리의 주장 오정아가 반격의 1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껏 공식 대국에서 김미리에게 패한 적 없는 오정아는 또 한 번의 승리를 추가하며 김미리의 천적 자리를 굳혔습니다. 문도원과 조승아의 2주전 맞대결에 팀의 승패가 맡겨집니다. 조승아가 주도하던 초반에서 문도원의 반전으로 판세가 뒤집혔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승패를 가늠하기 힘들어졌는데요. 되게 크게 우세하다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흙이 야금야금 쫓아온 상황입니다. 아직도 조승아 선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네, 저는 흙이 미세하게 반집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이라도 백이 좀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어요. 꼭 이런 바둑이 정말 신기하게 반집 승부가 돼요. 말 그대로 승부는 반집에 결정됐습니다. 문도원 3단의 반집승으로 서울 부강약품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신예의 맹추격 앞에 침착을 잃은 자신이 실망스러웠을까요? 승리한 문도원 3단의 얼굴도 밝지만은 않네요. 올 시즌 첫 승을 어렵게 챙긴 문도원 3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반집이든 한집이든 이기면 그만이죠. 실망은 홀홀 털고 승리를 기뻐하세요. 문도원 3단의 결승점에 힘입어 서울 부강약품, 서귀포 70리에 2대1로 승리합니다. (6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선 선두를 겨루는 정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의 맞대결. 선두 다툼이자 자매 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 경기에서 1주전 자매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동생 주장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초단은 연승 행진 조혜연 구단과 언니 주장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2단은 삭발 투혼 이슬아 4단과 마주 앉았는데요. 첫 승점은 조혜연 9단이 따냈습니다. 4연승으로 무패 가도를 달려온 조혜연 9단. 초반 실수로 김다영 초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내주었지만 중앙에서 상대가 멈칫거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217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패점 없는 5연승으로 개인 순위 1위도 지켜냅니다. 뒤이어 장고판에서 언니 김채영이 삭발의 이슬아를 상대로 206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두며 팀 승리를 확정했고 6라운드 선두는 포항 포스코 캠텍이 차지했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의 주장 같은 2주전 조혜연 9단. 맏언니로서 팀을 다독이는 것은 물론
5연승 무패 행진으로 팀 사기까지 북돋우고 있습니다. 조혜영 구단의 활약으로 포항 포스코 캠텍 여수거북선을 2대1로 제압하며 1위를 지켜냅니다. 6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선 경기 호방건설과 부안 곰소소금이 격돌했습니다. 리그 초반 뚜렷한 상승세를 그리지 못한 두 팀 모두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지난주 아픈 1패로 연승 행진을 접어야 했던 경기 호방건설의 김윤영이 김은선을 상대로 승점을 선취하며 변함없는 기세를 자랑했습니다. 초반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1주전 박지연이 여유 있는 승리로 팀의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박지연 4단은 여자 바둑리그에 두 번째 출전한 유에이코 초단을 맞아 한국 여자 바둑의 매운맛을 보여주며 승률 50%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용병 차오요우인 3단이 올 시즌 첫 출전을 패배로 마감했지만 경기 호방건설은 4승째를 수확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을 반석에 올려놓으려면 1, 2주전의 활약은 필요 충분 조건. 펄펄 나는 김윤영의 박지연의 기세 회복이 따라준다면 활용 전전이겠죠? 이들의 활약으로 경기 호방건설, 부안 곰소소금을 2대1로 눌렀습니다.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17 MDM 한국여자 바둑리그. 화요일 통합리그 7라운드에 이어 주말 8라운드로 강약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 더 강하고 더 치열해질 대결의 현장. 바둑TV를 통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바둑리그의 깜찍이 조승아 초단입니다. 처음에 제가 외삼촌이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둑 두는 걸 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끌렸던 것 같아요. 막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7살인가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1시간 넘게 관전하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바둑이 뭐냐고 물어봐서 하고 싶다고 제가 직접 말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바둑 집 지을 때 뭔가 바둑 이길 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바둑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니까 그게 뭐 이기는 게 좋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렇게 앞에서 계속 입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냥 입단이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열심히 두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떨어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11월에 또 입단대에 있으니까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딱 바둑이 끝났을 때 그때 기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입단하고 3년 정도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연구생 때처럼 공부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냥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한 2달 정도는 약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여자 바둑 리그 시작하면서 이 바둑을 둬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라도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장으로 뽑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고요. 그냥 3장으로만 뽑아줘도 감사하게 그냥 열심히 둘 생각이었는데 2장으로 뽑아줘서 꼭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있는 게 너무 떨렸고요. 대국장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더 떨렸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엔 진짜 너무 떨려서 바둑알도 제대로 못 가다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어서요. 뭐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바둑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 엄청 좋았어요. 그때 팀이 이긴지는 잘 몰랐는데 딱 나가니까 막 팀도 이겼다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상대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바둑을 되게 느슨하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해볼 새도 없이 완패당해서 너무 완패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화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다음에는 느슨하게 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싸움을 피하진 않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집을 짓는 게 서로 그냥 갈 길 가는 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리 언니? 약간 전투형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판을 짜나가고 싶은데 상대 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제가 피하면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 기풍이 아닌 만큼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까다롭습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는 일단 전부 다 여자 기사들밖에 없고요. 바둑 내용도 대부분이 전투형 기풍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속기바둑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니까 지루하지도 않을 거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